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통찰과 지혜를 나누는 이 공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내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듯한 느낌, 내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그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파트너란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이와 비슷한 어둠 속을 헤매는 이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라는 작은 날갯짓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지혜의 숲을 이루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처참하게 끝난 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 사람은 왜 나를 떠났을까? 새로운 그 사람은 나보다 뭐가 더 나은 걸까?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들은 우리를 자기 비하의 늪으로 끌어내립니다. 나 자신을 새로운 사람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부족한 점을 찾게 되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교묘하게 설계한 덫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질투와 선망 속에서 무너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찾는 완벽한 파트너는 결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칭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깊은 착취의 대상이 될 준비가 되었다는 슬픈 신호일 뿐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주 질 좋은 사람, 즉 뛰어난 장점을 가진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그리고 그 장점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이용하고 결국에는 파괴하려 듭니다. 자,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가 완벽한 먹잇감, 즉 완벽한 파트너에게서 원하는 8가지 조건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마지막 조건은 이야기의 맨 끝에 공개하겠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오시면 그들의 심리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그들은 혜택의 꾸러미를 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연애나 결혼은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철저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들은 파트너를 채용할 직원처럼 여기며 묻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따라오는가? 이 혜택은 아주 다양합니다. 경제적 이득이 가장 흔한 예입니다. 상대가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그 돈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려 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멋진 사업을 시작해보자. 지금 내 돈은 묶여 있으니 우선 당신 돈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해결되면 정산하자와 같은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이런 제안은 미래에 대한 온갖 장밋빛 약속과 사랑의 말들 속에 교묘하게 섞여 있어 우리는 그것이 착취의 시작임을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사노동을 도맡아 해주거나 아이들을 돌봐주거나 병원에 데려다주는 등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혜택입니다. 심지어 안정적인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거처가 불안정한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다른 모든 경쟁자를 제치고 당신을 선택할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삶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싶어 합니다. 둘째, 그들은 손쉬운 고립이 가능한 사람을 찾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냥감을 무리해서 떼어놓는 포식자와 같습니다. 그들의 통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들은 당신을 당신의 지지 기반, 즉 가족, 친구,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분리시키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당신이 살던 동네를 떠나자고, 다른 도시나 심지어 다른 나라로 이주하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두 사람만의 특별하고 낭만적인 시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짜 목적은 당신을 완전히 고립시켜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과 약간의 갈등이라도 겪고 있다면 그들은 그 틈을 파고들어 너의 가족은 우리의 특별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 라고 속삭이며 당신과 가족 사이를 이간질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가족의 유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보면 이는 한 사람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것과 같은 잔인한 행위입니다. 지지 시스템이 무너진 사람은 조종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들은 당신의 인격을 도용하길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있거나 친절하고 인기가 많고 신뢰받는 사람이라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목표물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이용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생각하기에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 곁에 있는 나르시시스트 또한 괜찮은 사람일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후광 효과에 편승하여 아무런 노력 없이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당신의 성격, 재능, 심지어 말투까지도 관찰하고 흉내냅니다. 당신의 어떤 모습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것을 보면 그것을 자신의 가면 위에 그대로 붙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원래부터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스스로마저 속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있어 존중해야 할 인격체가 아니라 수학하고 분석해서 쓸모있는 부분만 빼내야 할 연구 대상일 뿐입니다. 넷째, 그들은 깊은 신뢰와 친절함을 가진 사람에게 끌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의심이 많고 경계심이 강한 사람을 다루는 데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쉽게 믿고 본성적으로 친절하며 관대한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조종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동물의 왕국의 포식자처럼 먹잇감의 약점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무서운 눈치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단 몇 분의 대화만으로도 상대방이 얼마나 사람을 잘 믿는 성향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친절함과 관대함은 인간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덕목이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마음껏 착취할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의 원천으로 보일 뿐입니다. 다섯째, 그들은 사랑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노립니다. 오랜 시간 혼자 지내왔거나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이제 다시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다 키웠거나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거나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 마음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을 향한 순수한 갈망과 의지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오랫동안 연애 시장을 떠나 있었기에 그들은 사람을 보는 감각이 무뎌져 있을 수 있으며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초반의 위험 신호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당신의 아름답고 용기 있는 그 마음이 거미줄로 유인되는 나비의 날갯짓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여섯째, 그들은 무한한 용서를 베푸는 사람을 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당신의 경계선을 시험합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쉽게 용서하는지를 지켜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럴 수도 있지, 다시는 안 그러겠지라며 쉽게 용서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당신의 용서는 그들에게 더 심한 행동을 해도 된다는 허가증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당신을 길들입니다. 잘못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잘못을 하는 이 끔찍한 순환을 통해 당신이 그들의 학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듭니다. 일곱째,
그들은 자신만의 경계선이 허술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아니오라는 말을 혐오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개인적인 시간, 공간, 감정, 그리고 재정적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피곤하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연락을 하거나 당신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침범에 대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속으로 사귀는 타입이라면 그들은 당신을 완벽한 파트너로 여길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확장된 자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조건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모든 조건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열쇠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갈망하는 파트너의 특성은 바로 갈등 회피 성향입니다. 당신이 논쟁이나 싸움을 극도로 싫어하고 어떻게든 평화를 유지하려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을 부당하게 대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 당신은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침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런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이 되면 언성을 높이거나 당신을 비난하거나 혹은 당신이 예민하다며 가스라이팅을 시도할 것입니다. 갈등을 두려워하는 당신은 결국 그 압박에 못 이겨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라며 물러서게 됩니다. 이 작은 후퇴가 반복되면 당신은 관계 속에서 완전히 목소리를 잃게 됩니다. 갈등 회피 성향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모든 문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와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8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혜택, 고립, 인격 도용, 신뢰, 열린 마음, 용서, 허술한 경계, 그리고 갈등 회피.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이거 내 이야기인데 라며 자신을 탓하고 계신가요? 부디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8가지 특성들은 결코 당신의 단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따뜻하고 신뢰가 깊고 사랑이 많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운 인간적인 장점들이 단지 잘못된 사람에게 악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완벽한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내고 나의 경계선을 단호하게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착취당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히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에 깊은 평안과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통찰과 지혜를 나누는 이 공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내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듯한 느낌, 내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그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파트너란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이와 비슷한 어둠 속을 헤매는 이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라는 작은 날갯짓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지혜의 숲을 이루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처참하게 끝난 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 사람은 왜 나를 떠났을까? 새로운 그 사람은 나보다 뭐가 더 나은 걸까?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들은 우리를 자기 비하의 늪으로 끌어내립니다. 나 자신을 새로운 사람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부족한 점을 찾게 되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교묘하게 설계한 덫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질투와 선망 속에서 무너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찾는 완벽한 파트너는 결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칭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깊은 착취의 대상이 될 준비가 되었다는 슬픈 신호일 뿐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주 질 좋은 사람, 즉 뛰어난 장점을 가진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그리고 그 장점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이용하고 결국에는 파괴하려 듭니다. 자,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가 완벽한 먹잇감, 즉 완벽한 파트너에게서 원하는 8가지 조건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마지막 조건은 이야기의 맨 끝에 공개하겠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오시면 그들의 심리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그들은 혜택의 꾸러미를 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연애나 결혼은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철저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들은 파트너를 채용할 직원처럼 여기며 묻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따라오는가? 이 혜택은 아주 다양합니다. 경제적 이득이 가장 흔한 예입니다. 상대가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그 돈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려 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멋진 사업을 시작해보자. 지금 내 돈은 묶여 있으니 우선 당신 돈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해결되면 정산하자와 같은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이런 제안은 미래에 대한 온갖 장밋빛 약속과 사랑의 말들 속에 교묘하게 섞여 있어 우리는 그것이 착취의 시작임을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사노동을 도맡아 해주거나 아이들을 돌봐주거나 병원에 데려다주는 등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혜택입니다. 심지어 안정적인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거처가 불안정한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다른 모든 경쟁자를 제치고 당신을 선택할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삶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싶어 합니다. 둘째, 그들은 손쉬운 고립이 가능한 사람을 찾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냥감을 무리해서 떼어놓는 포식자와 같습니다. 그들의 통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들은 당신을 당신의 지지 기반, 즉 가족, 친구,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분리시키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당신이 살던 동네를 떠나자고 다른 도시나 심지어 다른 나라로 이주하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두 사람만의 특별하고 낭만적인 시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짜 목적은 당신을 완전히 고립시켜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과 약간의 갈등이라도 겪고 있다면 그들은 그 틈을 파고들어 너의 가족은 우리의 특별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 라고 속삭이며 당신과 가족 사이를 이간질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가족의 유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보면 이는 한 사람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것과 같은 잔인한 행위입니다. 지지 시스템이 무너진 사람은 조종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들은 당신의 인격을 도용하길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있거나 친절하고 인기가 많고 신뢰받는 사람이라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목표물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이용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생각하기에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 곁에 있는 나르시시스트 또한 괜찮은 사람일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후광 효과에 편승하여 아무런 노력 없이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당신의 성격, 재능, 심지어 말투까지도 관찰하고 흉내냅니다. 당신의 어떤 모습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것을 보면 그것을 자신의 가면 위에 그대로 붙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원래부터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스스로마저 속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있어 존중해야 할 인격체가 아니라 수학하고 분석해서 쓸모있는 부분만 빼내야 할 연구 대상일 뿐입니다. 넷째, 그들은 깊은 신뢰와 친절함을 가진 사람에게 끌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의심이 많고 경계심이 강한 사람을 다루는 데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쉽게 믿고 본성적으로 친절하며 관대한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조종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동물의 왕국의 포식자처럼 먹잇감의 약점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무서운 눈치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단 몇 분의 대화만으로도 상대방이 얼마나 사람을 잘 믿는 성향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친절함과 관대함은 인간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덕목이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마음껏 착취할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의 원천으로 보일 뿐입니다. 다섯째, 그들은 사랑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노립니다. 오랜 시간 혼자 지내왔거나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이제 다시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다 키웠거나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거나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 마음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을 향한 순수한 갈망과 의지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오랫동안 연애 시장을 떠나 있었기에 그들은 사람을 보는 감각이 무뎌져 있을 수 있으며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초반의 위험 신호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당신의 아름답고 용기 있는 그 마음이 거미줄로 유인되는 나비의 날갯짓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여섯째, 그들은 무한한 용서를 베푸는 사람을 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당신의 경계선을 시험합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쉽게 용서하는지를 지켜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럴 수도 있지, 다시는 안 그러겠지라며 쉽게 용서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당신의 용서는 그들에게 더 심한 행동을 해도 된다는 허가증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당신을 길들입니다. 잘못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잘못을 하는 이 끔찍한 순환을 통해 당신이 그들의 학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듭니다. 일곱째, 그들은 자신만의 경계선이 허술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아니오라는 말을 혐오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개인적인 시간, 공간, 감정, 그리고 재정적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피곤하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연락을 하거나 당신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침범에 대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속으로 사귀는 타입이라면 그들은 당신을 완벽한 파트너로 여길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확장된 자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조건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모든 조건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열쇠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갈망하는 파트너의 특성은 바로 갈등 회피 성향입니다. 당신이 논쟁이나 싸움을 극도로 싫어하고 어떻게든 평화를 유지하려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을 부당하게 대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 당신은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침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런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이 되면 언성을 높이거나 당신을 비난하거나 혹은 당신이 예민하다며 가스라이팅을 시도할 것입니다. 갈등을 두려워하는 당신은 결국 그 압박에 못 이겨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라며 물러서게 됩니다. 이 작은 후퇴가 반복되면 당신은 관계 속에서 완전히 목소리를 잃게 됩니다. 갈등 회피 성향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모든 문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와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8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혜택, 고립, 인격 도용, 신뢰, 열린 마음, 용서, 허술한 경계, 그리고 갈등 회피.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이거 내 이야기인데 라며 자신을 탓하고 계신가요? 부디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8가지 특성들은 결코 당신의 단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따뜻하고 신뢰가 깊고 사랑이 많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운 인간적인 장점들이 단지 잘못된 사람에게 악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완벽한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내고 나의 경계선을 단호하게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착취당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히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에 깊은 평안과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통찰과 지혜를 나누는 이 공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내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듯한 느낌, 내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그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파트너란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이와 비슷한 어둠 속을 헤매는 이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라는 작은 날갯짓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지혜의 숲을 이루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처참하게 끝난 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 사람은 왜 나를 떠났을까? 새로운 그 사람은 나보다 뭐가 더 나은 걸까?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들은 우리를 자기 비하의 늪으로 끌어내립니다. 나 자신을 새로운 사람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부족한 점을 찾게 되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교묘하게 설계한 덫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질투와 선망 속에서 무너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찾는 완벽한 파트너는 결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칭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깊은 착취의 대상이 될 준비가 되었다는 슬픈 신호일 뿐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주 질 좋은 사람, 즉 뛰어난 장점을 가진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그리고 그 장점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이용하고 결국에는 파괴하려 듭니다. 자,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가 완벽한 먹잇감, 즉 완벽한 파트너에게서 원하는 8가지 조건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마지막 조건은 이야기의 맨 끝에 공개하겠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오시면 그들의 심리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그들은 혜택의 꾸러미를 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연애나 결혼은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철저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들은 파트너를 채용할 직원처럼 여기며 묻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따라오는가? 이 혜택은 아주 다양합니다. 경제적 이득이 가장 흔한 예입니다. 상대가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그 돈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려 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멋진 사업을 시작해보자. 지금 내 돈은 묶여 있으니 우선 당신 돈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해결되면 정산하자와 같은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이런 제안은 미래에 대한 온갖 장밋빛 약속과 사랑의 말들 속에 교묘하게 섞여 있어 우리는 그것이 착취의 시작임을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사노동을 도맡아 해주거나 아이들을 돌봐주거나 병원에 데려다주는 등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혜택입니다. 심지어 안정적인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거처가 불안정한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다른 모든 경쟁자를 제치고 당신을 선택할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삶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싶어 합니다. 둘째, 그들은 손쉬운 고립이 가능한 사람을 찾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냥감을 무리해서 떼어놓는 포식자와 같습니다. 그들의 통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들은 당신을 당신의 지지 기반, 즉 가족, 친구,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분리시키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당신이 살던 동네를 떠나자고 다른 도시나 심지어 다른 나라로 이주하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두 사람만의 특별하고 낭만적인 시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짜 목적은 당신을 완전히 고립시켜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과 약간의 갈등이라도 겪고 있다면 그들은 그 틈을 파고들어 너의 가족은 우리의 특별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 라고 속삭이며 당신과 가족 사이를 이간질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가족의 유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보면 이는 한 사람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것과 같은 잔인한 행위입니다. 지지 시스템이 무너진 사람은 조종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들은 당신의 인격을 도용하길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있거나 친절하고 인기가 많고 신뢰받는 사람이라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목표물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이용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생각하기에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 곁에 있는 나르시시스트 또한 괜찮은 사람일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후광 효과에 편승하여 아무런 노력 없이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당신의 성격, 재능, 심지어 말투까지도 관찰하고 흉내냅니다. 당신의 어떤 모습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것을 보면 그것을 자신의 가면 위에 그대로 붙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원래부터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스스로마저 속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있어 존중해야 할 인격체가 아니라 수학하고 분석해서 쓸모있는 부분만 빼내야 할 연구 대상일 뿐입니다. 넷째, 그들은 깊은 신뢰와 친절함을 가진 사람에게 끌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의심이 많고 경계심이 강한 사람을 다루는 데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쉽게 믿고 본성적으로 친절하며 관대한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조종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동물의 왕국의 포식자처럼 먹잇감의 약점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무서운 눈치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단 몇 분의 대화만으로도 상대방이 얼마나 사람을 잘 믿는 성향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친절함과 관대함은 인간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덕목이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마음껏 착취할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의 원천으로 보일 뿐입니다. 다섯째, 그들은 사랑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노립니다. 오랜 시간 혼자 지내왔거나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이제 다시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다 키웠거나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거나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 마음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을 향한 순수한 갈망과 의지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오랫동안 연애 시장을 떠나 있었기에 그들은 사람을 보는 감각이 무뎌져 있을 수 있으며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초반의 위험 신호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당신의 아름답고 용기 있는 그 마음이 거미줄로 유인되는 나비의 날갯짓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여섯째, 그들은 무한한 용서를 베푸는 사람을 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당신의 경계선을 시험합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쉽게 용서하는지를 지켜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럴 수도 있지, 다시는 안 그러겠지라며 쉽게 용서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당신의 용서는 그들에게 더 심한 행동을 해도 된다는 허가증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당신을 길들입니다. 잘못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잘못을 하는 이 끔찍한 순환을 통해 당신이 그들의 학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듭니다. 일곱째, 그들은 자신만의 경계선이 허술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아니오라는 말을 혐오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개인적인 시간, 공간, 감정, 그리고 재정적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피곤하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연락을 하거나 당신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침범에 대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속으로 사귀는 타입이라면 그들은 당신을 완벽한 파트너로 여길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확장된 자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조건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모든 조건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열쇠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갈망하는 파트너의 특성은 바로 갈등 회피 성향입니다. 당신이 논쟁이나 싸움을 극도로 싫어하고 어떻게든 평화를 유지하려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을 부당하게 대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 당신은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침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런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이 되면 언성을 높이거나 당신을 비난하거나 혹은 당신이 예민하다며 가스라이팅을 시도할 것입니다.
갈등을 두려워하는 당신은 결국 그 압박에 못 이겨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라며 물러서게 됩니다. 이 작은 후퇴가 반복되면 당신은 관계 속에서 완전히 목소리를 잃게 됩니다. 갈등 회피 성향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모든 문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와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8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혜택, 고립, 인격 도용, 신뢰, 열린 마음, 용서, 허술한 경계, 그리고 갈등 회피.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이거 내 이야기인데 라며 자신을 탓하고 계신가요? 부디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8가지 특성들은 결코 당신의 단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따뜻하고 신뢰가 깊고 사랑이 많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운 인간적인 장점들이 단지 잘못된 사람에게 악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완벽한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내고 나의 경계선을 단호하게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착취당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히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에 깊은 평안과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통찰과 지혜를 나누는 이 공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내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듯한 느낌, 내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그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파트너란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이와 비슷한 어둠 속을 헤매는 이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라는 작은 날갯짓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지혜의 숲을 이루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처참하게 끝난 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 사람은 왜 나를 떠났을까? 새로운 그 사람은 나보다 뭐가 더 나은 걸까?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들은 우리를 자기 비하의 늪으로 끌어내립니다. 나 자신을 새로운 사람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부족한 점을 찾게 되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교묘하게 설계한 덫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질투와 선망 속에서 무너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찾는 완벽한 파트너는 결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칭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깊은 착취의 대상이 될 준비가 되었다는 슬픈 신호일 뿐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주 질 좋은 사람, 즉 뛰어난 장점을 가진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그리고 그 장점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이용하고 결국에는 파괴하려 듭니다. 자,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가 완벽한 먹잇감, 즉 완벽한 파트너에게서 원하는 8가지 조건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마지막 조건은 이야기의 맨 끝에 공개하겠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오시면 그들의 심리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그들은 혜택의 꾸러미를 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연애나 결혼은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철저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들은 파트너를 채용할 직원처럼 여기며 묻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따라오는가? 이 혜택은 아주 다양합니다. 경제적 이득이 가장 흔한 예입니다. 상대가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그 돈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려 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멋진 사업을 시작해보자. 지금 내 돈은 묶여 있으니 우선 당신 돈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해결되면 정산하자와 같은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이런 제안은 미래에 대한 온갖 장밋빛 약속과 사랑의 말들 속에 교묘하게 섞여 있어 우리는 그것이 착취의 시작임을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사노동을 도맡아 해주거나 아이들을 돌봐주거나 병원에 데려다주는 등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혜택입니다. 심지어 안정적인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거처가 불안정한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다른 모든 경쟁자를 제치고 당신을 선택할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삶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싶어 합니다. 둘째, 그들은 손쉬운 고립이 가능한 사람을 찾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냥감을 무리해서 떼어놓는 포식자와 같습니다. 그들의 통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들은 당신을 당신의 지지 기반, 즉 가족, 친구,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분리시키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당신이 살던 동네를 떠나자고 다른 도시나 심지어 다른 나라로 이주하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두 사람만의 특별하고 낭만적인 시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짜 목적은 당신을 완전히 고립시켜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과 약간의 갈등이라도 겪고 있다면 그들은 그 틈을 파고들어 너의 가족은 우리의 특별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 라고 속삭이며 당신과 가족 사이를 이간질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가족의 유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보면 이는 한 사람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것과 같은 잔인한 행위입니다. 지지 시스템이 무너진 사람은 조종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들은 당신의 인격을 도용하길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있거나 친절하고 인기가 많고 신뢰받는 사람이라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목표물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이용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생각하기에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 곁에 있는 나르시시스트 또한 괜찮은 사람일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후광 효과에 편승하여 아무런 노력 없이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당신의 성격, 재능, 심지어 말투까지도 관찰하고 흉내냅니다. 당신의 어떤 모습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것을 보면 그것을 자신의 가면 위에 그대로 붙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원래부터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스스로마저 속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있어 존중해야 할 인격체가 아니라 수학하고 분석해서 쓸모있는 부분만 빼내야 할 연구 대상일 뿐입니다. 넷째, 그들은 깊은 신뢰와 친절함을 가진 사람에게 끌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의심이 많고 경계심이 강한 사람을 다루는 데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쉽게 믿고 본성적으로 친절하며 관대한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조종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동물의 왕국의 포식자처럼
먹잇감의 약점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무서운 눈치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단 몇 분의 대화만으로도 상대방이 얼마나 사람을 잘 믿는 성향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친절함과 관대함은 인간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덕목이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마음껏 착취할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의 원천으로 보일 뿐입니다. 다섯째, 그들은 사랑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노립니다. 오랜 시간 혼자 지내왔거나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이제 다시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다 키웠거나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거나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 마음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을 향한 순수한 갈망과 의지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오랫동안 연애 시장을 떠나 있었기에 그들은 사람을 보는 감각이 무뎌져 있을 수 있으며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초반의 위험 신호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당신의 아름답고 용기 있는 그 마음이 거미줄로 유인되는 나비의 날갯짓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여섯째, 그들은 무한한 용서를 베푸는 사람을 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당신의 경계선을 시험합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쉽게 용서하는지를 지켜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럴 수도 있지, 다시는 안 그러겠지라며 쉽게 용서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당신의 용서는 그들에게 더 심한 행동을 해도 된다는 허가증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당신을 길들입니다. 잘못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잘못을 하는 이 끔찍한 순환을 통해 당신이 그들의 학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듭니다. 일곱째, 그들은 자신만의 경계선이 허술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아니오라는 말을 혐오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개인적인 시간, 공간, 감정, 그리고 재정적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피곤하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연락을 하거나 당신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침범에 대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속으로 사귀는 타입이라면 그들은 당신을 완벽한 파트너로 여길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확장된 자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조건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모든 조건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열쇠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갈망하는 파트너의 특성은 바로 갈등 회피 성향입니다. 당신이 논쟁이나 싸움을 극도로 싫어하고 어떻게든 평화를 유지하려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을 부당하게 대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 당신은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침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런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이 되면 언성을 높이거나 당신을 비난하거나 혹은 당신이 예민하다며 가스라이팅을 시도할 것입니다. 갈등을 두려워하는 당신은 결국 그 압박에 못 이겨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라며 물러서게 됩니다. 이 작은 후퇴가 반복되면 당신은 관계 속에서 완전히 목소리를 잃게 됩니다. 갈등 회피 성향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모든 문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와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8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혜택, 고립, 인격 도용, 신뢰, 열린 마음, 용서, 허술한 경계, 그리고 갈등 회피.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이거 내 이야기인데 라며 자신을 탓하고 계신가요?
부디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8가지 특성들은 결코 당신의 단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따뜻하고 신뢰가 깊고 사랑이 많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운 인간적인 장점들이 단지 잘못된 사람에게 악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완벽한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내고 나의 경계선을 단호하게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착취당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히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에 깊은 평안과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통찰과 지혜를 나누는 이 공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내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듯한 느낌, 내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그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파트너란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이와 비슷한 어둠 속을 헤매는 이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라는 작은 날갯짓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지혜의 숲을 이루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처참하게 끝난 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 사람은 왜 나를 떠났을까? 새로운 그 사람은 나보다 뭐가 더 나은 걸까?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들은 우리를 자기 비하의 늪으로 끌어내립니다. 나 자신을 새로운 사람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부족한 점을 찾게 되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교묘하게 설계한 덫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질투와 선망 속에서 무너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찾는 완벽한 파트너는 결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칭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깊은 착취의 대상이 될 준비가 되었다는 슬픈 신호일 뿐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주 질 좋은 사람, 즉 뛰어난 장점을 가진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그리고 그 장점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이용하고 결국에는 파괴하려 듭니다. 자,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가 완벽한 먹잇감, 즉 완벽한 파트너에게서 원하는 8가지 조건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마지막 조건은 이야기의 맨 끝에 공개하겠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오시면 그들의 심리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그들은 혜택의 꾸러미를 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연애나 결혼은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철저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들은 파트너를 채용할 직원처럼 여기며 묻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따라오는가? 이 혜택은 아주 다양합니다. 경제적 이득이 가장 흔한 예입니다. 상대가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그 돈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려 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멋진 사업을 시작해보자. 지금 내 돈은 묶여 있으니 우선 당신 돈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해결되면 정산하자와 같은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이런